자, 이제 4장 봅니다. 토지 이동 및 정리. 굉장히 중요한 단원이에요. 토지의 이동 및 정리. 공간 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서 가장 공부하기 까다로운 단원 중에 하나입니다. 왜 그러냐면은 암기를 할 게 좀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암기 별로 안 좋아하시잖아. 그러니까 암기를 할 것도 좀 있고요. 내용으로 봤을 때는 그래도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어요. 근데 앞에서 우리가 토지의 등록이라든지 지적 공부를 잘 이해하셨다면 역시 이 부분도 뭐 정리하는데 그렇게 어렵지 않을 거예요. 자, 지적이라고 하는 파트를 정리할 때는 항상 무엇을 가지고 등록사항을 가지고 정리를 해라 라고 제가 계속 강조를 하죠. 자, 등록사항에는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세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토지의 표시에 관한 사항이 있고, 두 번째로는 소유자에 관한 사항이 있고,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무엇이냐면 세 번째는 기타적인 내용이 있습니다. 토지 표시와 소유자와 기타적인 내용이 있어요. 그럼 여기서 토지의 표시는 크게 몇 가지가 있냐면 6가지가 있죠. 이맘때는 어느 정도 외울 수 있죠? 소재, 지번, 지목, 면적, 경계, 좌표. 이 6개가 토지의 표시가 되는 거고, 소유자에 관한 사항이라고 하는 것은 소유자의 무엇? 소유자의 성명이라든지 주소라든지 주민등록번호를 의미하는 거고요. 또한 소유자 얼마든지 바뀔 수 있죠. 바뀔 수 있으니까 변동, 원인, 변동, 일자 이런 것들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기타적인 내용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토지 개별 공시지가 줄여서 쓸게요. 개별 공시지가, 토지의 등급, 기준, 수확량, 등급을 의미합니다. 토지의 표시를 공시하는 것이 지적의 역할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토지의 표시를 공시하는 것이 지적의 역할이다. 그래서 이 6개의 토지의 표시가 존재하죠. 6개의 토지의 표시 사항을 어떻게 하는 거? 이것을 새로이 정하거나 이것을 무엇을 하고 변경을 하고 이것을 무엇하는 것, 이것을 말소하는 것, 이것을 우리는 무엇이라고 한다? 이번 지금 배우는 이것을 토지의 무엇이라고 하냐면 토지의 이동이다라고 표현을 하는 거죠. 그러면 소유자의 성명과 주소와 주민번호, 개별 공시지가, 토지의 등급, 기준 수확량 등급, 얘는 뭐가 아니기 때문에 이들은 뭐가 아니다? 토지의 표시가 아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들 역시 뭐에 해당하지 않는다? 토지 이동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이해하셨나요? 토지 이동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러면 이렇게 토지에 이동이 있으면, 토지가 이동이 있으면 조사 또는 무엇을 한다? 조사 또는 측량을 하더라 이겁니다. 자, 용어에서 제가 설명해 드렸었죠. 조사의 대표적인 것이 어떤 게 있냐면 합병이라는 게 있어요. 조사의 대표적인 것이 합병이라는 것이 있고, 그 다음에 무엇이 있다? 지목 변경이라는 것이 있죠. 합병과 지목 변경이라는 것이 있고요. 측량의 대표적인 것이 어떤 것들이 있냐면은 신규 등록, 등록 전환, 분할, 축척 변경, 도시개발 사업 등등등등 이렇게 있더라 이겁니다. 그럼 일단은 뭐를 구별할 수 있어야 되냐면은 토지 이동이란 무엇이냐, 이 의의에 대해서 명확하게 알고 있어야 되고, 이것을 정확히 알고 있다면
토지 이동에 해당하는 것과 해당하지 않는 것을 알 수가 있죠. 토지 이동에 해당하는 것과 해당하지 않는 것을 이해할 수 있고, 이렇게 토지 이동 사유에는 용어에서 설명해드렸듯이 조사 또는 무엇을 한다? 측량을 한다. 그래서 토지 이동 중에 측량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 뭘 써주면 돼요? 지목 변경이라든지 합병을 이제 쓰시면 되겠죠. 그러니까 지금부터 이제 토지 이동 사유인 신규 등록부터 하나씩 나옵니다. 신규 등록, 등록 전환, 분할, 합병, 지목 변경, 바다로 된 토지의 등록 말소 등등등등 쭉 나옵니다. 이제 지우고 이제 합니다. 자, 이제 그러면 큰 틀을 보고 정리하시면 여러분들이 공부하기 편해요. 자, 이렇게 토지가 이동이 되면 누가? 토지의 소유자가. 토지가 이동이 되면 토지 소유자는 지적소관청에게 무엇을 하도록 되어 있어요? 지적소관청에 신청을 하도록 되어 있어요. 일반적인 토지 이동은 60일 이내에 합니다. 사유 발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하는데, 바다로 된 토지의 등록 말소. 토지가 무엇이 돼서? 토지가 바다로 돼가지고 등록을 말소할 때는 90일 이내에 신청하도록 되어 있어요. 이때 공통적인 사항은 토지 이동 신청을 거짓으로 하게 되면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되어 있어요.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되어 있다. 그러면 소관청에게 이렇게 신청을 하게 되면 이 소관청은 지적 공부를 무엇하도록 되어 있냐면은 지적 공부를 정리를 하도록 되어 있어요. 자, 여러분들 지금 기본 과정을 하고 있죠. 제가 기본 과정을 설명해 드리고 있는데, 사실은 기본 과정 이런 거 심화 과정 별 차이는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적 같은 경우는 지금 기본 과정에서 하나도 빠짐없이 100% 다 설명해 드릴 겁니다. 시험에 나올 수 있는 것들. 그래서 우리가 물론 3월달, 4월달 심화 과정을 하겠지만, 지금 우리가 1, 2월 달에 하는 1월 달에 거의 지적이 끝날 겁니다. 1월 달에 하는 지적만 확실하게 한 3번 정도만 강의를 들으시면 돼요. 그리고 12개 다 마칠 수 있습니다. 지적 공부를 정리를 하는데, 지적 공부를 정리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무엇과 무엇을 정리하는 것이다? 지적 공부를 정리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이 등록사항을 정리하게 되는 겁니다. 지적 공부를 정리하는 것은 등록사항을 정리를 하는 겁니다. 그 등록사항에는 저기 얘기한 것처럼 토지에 무엇이 있다? 토지에 표시에 관한 사항이 있고, 그 다음에 무엇이 있냐면은 소유자에 관한 사항이 있더라 이겁니다. 여기서 토지의 표시에서는 소재는 빼고 이것만 보시면 돼요. 지번, 지목, 면적, 경계 또는 무엇이다? 경계 또는 좌표, 이렇게 5개 정도만 보시면 됩니다. 됐나요? 자, 그럼 신규 등록부터 갈게요. 여기서 이제 토지 이동의 대표적인 사유 중에 하나가, 토지 이동의 대표적인 사유가 신규 등록이 있습니다. 신규 등록. 자, 신규 등록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새로이 조성된 토지. 용어할 때 설명해 드렸죠. 새로이 조성된 토지라든지, 그 다음 또 등록이 누락된 토지. 등록이 누락된 토지를 어디에다가, 지적 공부에다가 무엇하는 것? 등록하는 것을 무엇이라 한다? 지적 공부에
등록하는 것을 신규등록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의의죠. 그 다음에 그럼 이렇게 새롭게 조성된 토지라고 하는 것은 뭘까요? 새롭게 조성된 토지라고 하는 것은 공유수면을 무엇한 경우? 공유수면을 매립을 했다라든지 방조제를 건설한 경우를 얘기하는 겁니다. 공유수면을 매립을 했다든지 방조제를 건설한 경우를 의미하는 것이고, 등록이 누락된 토지라고 하는 것은 미등록 도서지역, 대표적으로 이런 건 섬지역이죠. 미등록 도서지역을 의미한다 이겁니다. 자, 하얗게 쓴 것은 무엇이다? 신규등록의 정의. 노란색으로 쓴 게 바로 무엇이다? 신규등록 대상. 대상. 이해하셨나요? 다음 페이지 봅니다. 그러면 이렇게 사유가 발생을 하잖아요. 사유가 발생을 하게 되면 그 발생일로부터 며칠 이내에 60일 이내에 소관청에 신청을 합니다. 60일 이내에 신청을 하게 됩니다. 아시겠나요? 그 다음에 3번에 보시면 거짓으로 하게 되면 얼마?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합니다. 자, 여기에다가 그러니까 보통 모든 토지동에서 보시면 의의하고 대상하고 그 다음에 첨부서류, 의의 대상 첨부서류 꼭 기억하시면 돼요. 자, 의의 대상 설명해 드렸고, 이때 첨부서류를 누구한테 제출하는 거예요? 첨부서류를 소관청에 제출하는 거죠. 여기서 중요한 게 하나 나옵니다. 첨부서류를 소관청에 제출하는데, 소관청이 이 서류를 무엇하고 있을 때는, 서류를 관리하고 있을 때는 별도로 제출하지 않고 지적소관청이 그냥 무엇을 한다? 확인으로써 이를 무엇한다? 확인으로써 이를 가름하도록 되어 있어요. 자, 신규 등록할 때도 서류를 누구한테 제출해요? 소관청에 제출하게 됩니다. 근데 그 서류를, 해당 서류를 소관청이 관리하는 경우에는 소관청의 확인으로써 이를 무엇한다? 가름합니다. 그러면 신규 등록할 때는 어떠한 서류를 제출할 것이냐? 공유수면 매립했죠. 공유수면을 매립을 하게 되면 준공검사 확인증. 준공검사 확인증을 제출하도록 되어 있고요. 판결에 의해서 했을 때는 판결서가 들어갈 거고요. 판결서. 그 다음에 그 교재본 박스 안에 보면 나와 있죠. 판결서. 그 다음에 공유수면 매립했을 때는 준공검사 확인증. 3번이 되게 중요합니다. 도시계획구역의 토지를 지자체 명의로 등록했을 때. 지자체 명의로 등록을 할 때는 어떤 것을 제출하도록 되어 있냐면은 기재부 장관, 기획재정부 장관, 기획재정부 장관의 기재부 장관하고 협의한 문서에 무엇을 제출한다? 사본을 제출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기획재정부 장관과 협의한 문서의 사본, 기타 소유권을 증명하는 것인데, 자,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거, 기타 소유자임을 무엇하는 거, 소유자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는데, 여기서 이제 하나 보셔야 될 것이 뭐냐면, 우리나라는 선등록 후등기의 원칙을 취하고 있습니다. 선등록 후등기의 원칙을 취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소유권을 증명하는 정보가 등기사항, 증명서라고 나오면 절대 안 됩니다. 왜? 먼저 등록을 한 다음에 후에 등기를 하는 거예요. 이해하셨나요? 이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신청을 받았죠. 그러면 이제 등록을 해줘야 되는 거죠. 여기서 보시면 지번 같은 경우는 여기서 신규 등록. 자, 신규 등록에서 지번은 어떻게 보여야 할까요? 자, 그림 한번 그려볼까요? 신규 등록에서의 지번은 이렇게 있으면 복습이에요. 1, 2, 300 바닥. 여기를 매립하면 얼마로? 1에 얼마로?
1에 1로 등록을 합니다. 그죠? 왜? 말로 설명할게요. 책에도 없고 앞에서 집어냈어요. 인접 토지의 본번에 뭐를 붙여라? 부번을 붙여라. 그런데 최종 지번에 무엇하거나 최종 지번에 인접하여 있거나 멀리 떨어져 있거나 여러 필지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최종 본번 다음 순번으로 해서 순차적으로 무엇을 부여를 한다? 본번을 부여한다 이겁니다. 그래서 신규 등록의 경우에는 결번이라는 것이 발생할까 안 할까요? 결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자, 신규 등록에서의 지목은 어떻게 될까요? 뭐 용도에 따라서 하면 되겠죠? 면적은 무엇을 해야 돼? 신규 등록에서의 면적은 무엇을 해야 돼? 측정을 해야 되겠죠. 면적을 측정을 해야 돼요. 자, 우리가 면적을 구하기 위해서는 경계와 좌표를 알아야 돼요. 그 경계와 좌표를 우리가 알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되냐면 측량이라는 것을 하게 됩니다. 자, 측량을 하게 되면 측량 결과도가 나와요. 측량 결과도가 나오고 결과도에 대해서 검사를 받으면 측량 성과에 대한 검사를 받으면은 측량 성과도라는 것이 나오죠. 측량 성과도라는 것이 나오는데 여기서 요게 하나 체크할 게 하나 있어요. 뭐를 체크를 해야 되냐면은 과거에는 측량 성과도를 첨부서면에서 측량 성과도를 제출을 했었습니다. 근데 2000년도에 법이 개정이 되면서 측량 성과도는 첨부하지 않는 것으로 법이 개정이 됩니다. 왜 그러면 측량 성과도는 왜 제출할 필요가 없느냐 이런 거예요. 신규 등록 신청이 들어오면 소관청에게 신규 등록 신청을 했다라는 소리는 측량에 대해서 이미 성과검사가 이루어져서 OK가 된 상태에서 역으로 다시 들어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과도를 제출할 이유가 없게 되는 거죠. 그래서 신규 등록할 때 제출 서류 해가지고 등기사항 증명서하고 성과도가 딱 나오면 그때는 어떻게 되는 거야? 틀린 지문이다 이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지문이에요. 자, 그리고 책에 나와 있지는 않는 것 같네요. 책의 소유자 등록부입니다. 소유자 등록. 토지의 표시에서 이제 보시면은 측량한다라고 나와 있죠. 3번 볼게요. 그 측량을 하게 되면 결과도를 만들어요. 그럼 여기에는 결과도에는 당연히 결과도는 축척을 통해서 이제 축척이 존재하거든. 축척은 어떻게 해야 된다? 토지가 등록될 도면의 축척과 어때야 된다? 동일해야 된다. 측량 결과도의 축척은 이미 등록된 인접 토지하고 어떻게 동일한 축척으로 해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그 다음에 소유자. 자, 이러한 것들이 대체적으로 뭐예요? 이러한 것들이 대체적으로 소유자임을 증명하는 서면이 됩니다. 그래서 신규 등록의 소유자는 이렇게 토지 소유자가 신규 등록 신청할 때 소유자임을 증명하는 서면을 제출하게 되면 소유자는 지적소관청이 조사를 해서 등록을 하도록 되어 있어요. 1번에 보면 나와 있죠. 소관청이 무엇한다? 조사해서 등록을 하게 됩니다. 됐죠? 근데 여기서 이렇게 보시면 안 돼. 신규 등록의 소유자는 소관청이 등기사항 증명서를 통해서 정리한다. 그럼 X.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죠? 자, 그리고 바로 밑에 거 볼게요. 신규 등록에서는 언제 효력이 발생할 것이냐. 신규 등록에서의 효력 발생 시기는 등록했을 때예요. 신규 등록에서의 효력 발생은 언제 발생한다? 지적공부에 등록했을 때 발생합니다. 근데 공유수면을 매립했을 때 소유권을 언제 취득하냐면 매립준공일에 취득을 합니다. 매립준공일에 취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신규 등록에서의 공유수면을 매립했을 때 소유권의 변동일자는 뭐를 기록한다? 매립준공일을 기록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매립준공일을
기록하도록 되어 있다. 아마 제가 지적공부의 등록사항 쪽에서 설명해 드린 것 같고요. 또 오른쪽 페이지 상단. 자, 우리나라는 선등록 후등기를 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규등록 당시에는 등기 자체가 존재하지 않아요. 우리 대장과 등기부를 일치시키기 위한 조치를 등기 촉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신규등록에서는 뭐를 하지 않는다? 신규등록에서는 등기 촉탁을 하지 않습니다. 왜? 등기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가장 많이 나온 질문 중에 하나입니다. 여기까지가 신규등록이에요. 그러니까 이쪽 부분에 대해서는 앞에서 했던 거 정리하는, 반복하는 이제 개념이 되는 거고요. 여기서 이제 앞으로 나오는 것은 의, 대상, 그 다음에 신청, 첨부 서면, 그 정도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이제 신규 등록을 했죠. 그럼 등록 전화 쭉 나올 겁니다. 자, 등기 촉탁은 토지에 이동이 있을 때 합니다. 그럼 신규 등록은 역시 토지의 이동이죠. 토지 이동이죠. 그죠? 그러나 토지 이동이라고 하지만 등기 자체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신규 등록은 촉탁 대상이 되지 못합니다. 신규 등록에서 가장 많이 나왔던 문제 중에 하나예요. 이렇게 해서 보시고요. 또 하나, 소유자임을 증명하는 정보가 등기사항 증명서라고 하면 틀립니다. 측량 성과도 제출한다? 그럼 틀립니다. 이 정도 체크해서 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등록 전환을 봅니다. 자, 신규 등록을 정리했고요. 그 등록 전환도 마찬가지로 똑같이 어떻게 신규 등록하고 동일한 방식으로 무엇을 정리를 하면 되냐면 등록 전환을 정리를 하면 돼요. 자, 그럼 여기서 토지동 사유 중에 무엇이 있냐면 등록 전환이라는 게 있어요. 자, 등록 전환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한다? 등록 전환이라고 하는 것은 임야대장하고 어디에 임야대장과 임야도에 등록된 토지를 어디에다가 토지대장과 지적도로 옮겨 등록하는 것을 무엇이라 한다? 등록 전환. 의의죠. 의의. 자, 여기서 하나 볼게요. 임야도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것이 축척이 6,000분의 1짜리를 우리는 가장 많이 사용을 하게 됩니다. 지적도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축척은 1200분의 1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등록 전환을 하는 과정에서 축척 변경을 수반합니다. 이러한 등록 전환을 하는 과정에서 축척 변경을 무엇한다? 축척 변경을 수반하더라 이겁니다. 이해하셨죠? 등록 전환을 하는 과정에서 축척 변경을 수반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는 하나의 필지마다 하나의 대장을 두도록 되어 있어요. 그럼 여기에 등록되어 있는 토지가 토지대장하고 지적도로 옮겨 등록했으니까 임야대장은 무엇을 해야 돼요? 임야대장은 폐쇄를 해야 됩니다. 상식적으로 보시면 돼요. 임야대장은 폐쇄를 하고 임야도의 등록사항은 말소를 하게 됩니다. 임야도의 등록사항은 무엇을 하게 된다? 말소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러한 등록전환의 의의가 설명됐고요. 그러면 등록전환 대상은 최근 들어서 이제 법이 한번 살짝 바뀌게 됩니다. 이번에 그 등록전환 의의 2번에 보시면은 이렇게 그 옮기는 이유는 임야대장하고 임야도에 등록된 토지를 토지대장하고 지적도로 옮기는 이유는 토지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넘어가면 자연스럽게 축척이 작은 것에서 큰 것으로 바뀌죠. 그죠? 그러면서 정밀도가 높아지는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등록전환 대상. 이렇게 외우시면 돼요. 산지관리법. 산지관리법이라든지 건축법. 자세히 외우지 마시고요. 그냥 산지관리법이라든지 건축법에 의해서 허가신고 이런 내용만 나오면 그냥 맞는다라고 보시면 돼요. 허가신고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제 보시면 1번에 산지관리법에 따른 산지 전용 허가 신고, 산지 일시 사용 허가 신고, 건축법에 따른 허가 신고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만 기억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대부분의 토지가 무엇이 됐다? 등록 전환이 됐습니다. 대부분의 토지가 등록 전환이 돼서 나머지의 토지를 임야도에서 존치하는 것이 불합리할 때, 이건 이제 어떤 내용이냐면 이런 내용이에요. 제가 네 필지만 그려볼게요. 11의 임, 12의 유, 13의 수, 14의 임 이렇게 했는데 이게 임야도예요. 그러면 임야대장하고 임야도에 등록된 토지는 숫자 앞에 뭐를 써라? 숫자 앞에 이렇게 산자를 쓰도록 되어 있죠. 집어넣을 때 설명해드렸죠. 그러면 여기 보시면 임야대장은 폐쇄를 시키지만 등록 전환이 되면 임야도의 등록사항을 무엇을 하게 된다? 임야도의 등록사항을 말소하게 됩니다. 이렇게 말소를 하겠다. 이렇게 임야도를 봤더니 빨간색으로 두 줄로 그어 있으면서 지번과 지목이 말소되어 있습니다. 얘는 등록 전환됐다라는 소리입니다. 얘도 등록 전환된 거예요. 얘도 등록 전환이 된 거예요. 그러면 요거 하나만 지금 남았죠. 이것만을 임야도상에서 관리하는 것이 불합리할 때는 얘도 그냥 넘겨버립니다. 됐나요? 그 다음에 기타 도시군 관리계획선. 도시군 관리 계획선에 따라서 분할이 되는 경우. 그 다음에 2번에 보시면 3번에 보시면 임야도에 등록된 토지가 형질 변경되었으나 지목을 변경할 수 없는 경우에는 등록 전환 대상이더라.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면 의의 설명이 됐고 대상 설명해드렸고 그럼 며칠 이내에 60일 이내에 신청을 하도록 되어 있어요. 근데 거짓으로 했을 때는 얼마?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되어 있고요. 다음 페이지에 첨부 서류들이 있는데 첨부 서류들은 요거 관련된 첨부 서류 제출하면 돼요. 요거 관련된 즉 허가 신고 이런 것들. 1번에 보시면 108페이지 토지 소유자는 등록 전환을 신청할 때에는 등록 전환 사유를 적은 신청서에 관계법령에 따른 개발 행위 허가 등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는데 그 중요한 게 별로 없어요. 그 서류를 누가 관리하면 소관청이 관리를 하게 되면 소관청의 확인으로서 이를 가름하더라 이겁니다. 그럼 이제 소관청에 신청을 했으면 소관청은 지적공보를 무엇을 해줘야 돼요? 소관청은 지적공보를 정리를 하게 됩니다. 등록 전환에서 집원은 어떨까요? 집원은 신규등록과 어때요? 집원은 등록전환에서의 집원부여는 책이 없습니다. 등록전환에서의 집원부여는 신규등록과 동일합니다. 그런데 신규등록과 달리 등록전환에서는 결번이 발생합니다. 왜? 이렇게 지워지잖아요. 지워지고 넘어가죠. 넘어가고 지워지죠. 넘어가면 새로운 집원을 부여를 하게 됩니다. 따라서 등록전환에서는 뭐가 발생한다? 결번이 발생하고요. 지목에서는 이렇게만 기억하시면 돼. 지목 변경을 수반할 수도 있고 수반하지 않을 수도 있다. 뭐 이렇게만 기억하시고요. 면적은 당연히 무엇을 해야 돼요? 등록전에서는
면적을 무엇을 해야 되냐면 측정합니다. 자, 등록전환에서 가장 시험에 잘 나오는 것이 바로 면적입니다. 교재 보시면 토지 표시에 등록해 보시면 뭐라고 쓰여 있어요? 면적이 첫 번째 나오죠. 면적이 첫 번째 나오죠. 자, 그럼 여기서 면적에서 중요한 거. 면적은 이렇게 새로이 측정을 해야 돼요. 등록전에서는 면적을 새로이 측정을 해야 됩니다. 어떻게 나오면 안 되느냐? 이렇게 나오면 안 됩니다. 임야대장상의 면적을 등록한다. 그러면 틀립니다. 임야대장상의 면적을 그대로 등록한다. 역시 틀린 지문이에요. 여기 뭐라고 써 있어요, 지금? 새로이 측정해라. 이렇게 새로이 측정해라. 그리고 또한 지적도의 축척으로 환산해서 등록한다. 이것도 절대 안 됩니다. 말이 안 되는 말이에요. 새로이 측정을 한다. 그래서 뭐를 계산을 해요? 허용 범위를 계산을 하죠. 교재에서는 이 허용 범위만 나왔잖아. 그러면 허용 범위 이내일 때는 어떻게 하고, 등록 전환에서 허용 범위 이내일 때는 등록 전환될 면적이에요. 등록 전환될 면적으로 하고, 만약에 허용 범위를 무엇하게 되면, 허용 범위를 초과하게 되면은 경계와 면적을 직권에 의해서 무엇을 한다? 직권에 의해서 정정을 하게 됩니다. 여기서 경계는 임야도의 경계예요. 임야도의 경계와 면적은 무엇이다? 임야대장이에요. 임야대장의 면적을 어떻게? 직권으로 정정을 하게 됩니다. 근데 시험에 어떻게 나와요? 신청에 의해서 정정을 한다. 신청에 의해서 정정을 한다. 그럼 틀린 지문입니다. 신청에 의해서 정정을 한다. 등록 전에서 가장 중요한 게 바로 이 부분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면적을 정하려면 당연히 뭐를 해야 돼? 측량을 해야 되는 거죠. 경계와 좌표를 정하려면 역시 무엇을 해야 된다? 경계와 좌표를 정하려면 측량을 해야 돼요. 그럼 측량을 하게 되면 똑같아요. 측량을 하게 되면 측량 결과도를 만들어야 돼요. 측량 결과도는요, 이 토지가 등록될 지적도가 어떻게 된다? 동일한 축척으로 해야 된다 이겁니다. 그리고 소유자는 어떻게 될까요? 등록전에서 소유자는 이거. 등록전에서 소유자는 임야대장상의 소유자가 만약에 누구로 되어 있다면, 임야대장상의 소유자가 A로 등록되어 있다면 토지 대장에도 그대로 누구로 등록하면 돼요? A로 정리하면 된다 이겁니다. A로 정리를 하면 된다 이겁니다. 소유 정리가 설명해 드렸고요. 기타 한번 볼게요. 자, 기타의 1번은 이 내용이죠. 등록 전환을 하게 되면 임야대장은 폐쇄를 하고요. 임야도의 등록상은 무엇을 한다? 말소해야 된다. 1번 그 지문이고요. 그 다음 등록 전환을 하게 되면요, 지목도 바뀔 수 있고 지번도 바뀝니다. 그러니까 등기기록에 표제부를 바꿔줘야 되겠죠. 자, 아까 얘기했듯이 토지가 이동이 됐을 때 무엇을 제외한, 신규 등록을 제외한 나머지에 대해서는 촉탁을 해라 이겁니다. 3번 지문은 뭐 크게 중요하지 않고요. 뭐 등록 전환과 동시에 지목 변경 등을 하기 위해서 분할해야 할 경우는, 그러니까 등록 전환을 한 후에 분할과 동시에 지목 변경을 정된다. 이게 어떤 의미냐면은 등록 전환 대상 토지가 분할 대상인 경우예요. 그럴 때는 먼저 등록 전환을 실시한 후에 지목별로 분할을 하도록 되어 있고요. 결번 발생하죠? 그죠? 그 다음에 5번 도시개발 사업 등으로 지적 확정 측량을 하고자 하는 지역 안에 임야도를 비치하는 지역에 토지가 있는 경우에는
별도의 등록 전환을 하지 아니할 수도 있다 이겁니다. 자, 오른쪽 예제를 볼게요. 이걸 지금 물어봤어. 초과할 때 어떻게 초과할 때 답은 뭘 찾으면 돼요? 임야도의 경계와 임야도 전상의 면적을 어떻게 직권으로 정정한다. 이 지문만 딱 찾으시면 됩니다. 그 눈에 1번이 보이죠? 1번이더라 이겁니다. 등록 전환. 등록 전환에서 가장 중요한 게 요겁니다. 면적. 그 다음에 무엇? 대상. 면적과 대상. 이 부분이 등록 전환에서는 가장 중요한 부분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됐죠? 이제 넘어갑니다. 다음으로 분할로 갑니다. 자, 분할이라고 하는 것은 뭘까요? 토지 이동 사유 중에 분할이라고 하는 것은 한 필지를 몇 필지로 두 필지 이상으로 한 필지인데 이게 두 개 그러면 한 필지 이렇게 두 필지 이상으로 나누어 등록하는 것을 무엇이라 그래요? 분할이라고 합니다. 그 분할에서는 가장 중요한 게 분할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 분할 대상입니다. 이 분할 대상을 어떻게 구별을 할 것이냐. 이 분할 대상을 두 개로 구분합니다. 분할 대상을 신청의 의무가 있느냐. 분할 대상을 두 개로 구분합니다. 첫 번째 어떻게? 신청의 의무가 있느냐. 그 다음에 신청의 의무가 없느냐. 이렇게 두 개로 구별하는 겁니다. 보통 분할의 경우에는 언제 신청의 의무가 있냐면 이 경우에 요 1필지 일부가 형질 변경 등으로 인해서 무엇이 바뀌는 경우에 용도가 다르게 된 경우 용도가 다르게 된 경우에는 며칠 이내? 60일 이내 무엇을 해라? 분할을 신청합니다. 용도가 다르게 됐죠. 이럴 경우에는 60일 이내 분할을 신청할 때 함께 용도가 바뀌는 거니까 무엇도 용도가 다르게 되니까 지목 변경도 함께 신청하도록 되어 있어요. 자, 1필지 일부가 형질 변경 등으로 인해서 용도가 다르게 됐을 땐 며칠 이내에 60일 이내에 분할 신청을 합니다. 60일 이내에 분할 신청을 할 때 함께 뭐도 신청해라? 지목 변경 신청도 함께 해라. 이렇게 같이 기억하시고요. 자, 신청의 의무가 없는 경우는 자, 이런 거 보세요. 어떤 한 필지가 이렇게 있으면 A가 이 토지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A가 1필지를 소유하고 있는데 일부만 팔 수 있을까 없을까요? 절대 팔 수가 없죠. 매매는 한 필지 단위로 매매가 되는 거예요. 일부는 매매가 안 돼요. 그럼 만약에 일부의 요만큼에 대해서 무엇을 하기 위해서는 매매를 하려면 뭐를 해야 돼요? 분할을 하게 되면 1필지 일부가 아니라 뭐로 바뀌어? 분할을 하게 되면 저 부분은 일부가 아닌 전부가 됩니다. 따라서 매매를 하기 위해서 필요한 때 무엇을 신청할 수 있다? 분할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 하나, 이 토지를 A하고 B하고 무엇하고 있다? 공유하고 있습니다. 이때 공유물을 무엇하고자 할 때? 공유물 분할에 따른 소유권 이전을 하려고 그래요. 그러면 소유권을 무엇하고자? 이전하고자 필요한 경우에는 무엇을 신청할 수 있냐면은 분할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럴 때는 뭐가 없다? 이와 같은 경우에는 신청의 의무가 없습니다. 왜? 분할하지 않으면 소유권 이전도 안 되고 매매도 안 되니까. 그러면 그 매매를 하기 위해서 토지 소유자가 그냥 신청을 하겠죠. 그것에 대해서는
기간에 대한 규정은 없다라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불합리한 지상 경계를 시정하고자. 이 불합리한 지상 경계를 무엇하고자 시정을 하고자 분할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 의무가 없습니다. 됐나요? 그럼 이제 다음 페이지를 보시면 그대로 돼요. 마찬가지로 신청, 요 경우에는 60일 이내 신청을 해야 되는데 거짓으로 하게 되면 얼마?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고요. 자, 첨부 서면 볼게요. 자, 첨부 서면은 이런 겁니다. 만약에 이 공유일 때는 A하고 B가 이제 어떻게 합의 분할을 원칙으로 하는 거죠. 근데 합의가 성립되지 않으면 재판상 분할을 합니다. 그럴 때는 뭐를 제출하면 돼요? 판결서를 제출하면 되고, 이 토지가 허가 대상일 때는 뭐를 제출하면 돼요? 허가서 등을 제출하면 된다. 이런 것들 읽어보시면 돼요. 역시 마찬가지로 제출할 서류를 소관청이 관리할 때는 확인으로서 가름한다. 자, 1번 볼게요. 1번은 분할 신청 시 첨부 서류의 1번의 핵심은 허가 대상이면 허가서. 됐나요? 2번도 마찬가지고요. 그 다음에 3번의 경우에는 이 내용이죠. 1필지 일부가 형질 변경 등으로 용도가 다르게 됐을 때는 분할 신청과 함께 지목 변경 신청서도 함께 제출해라. 그 다음에 확인으로서 가름한다. 이렇게 써져 있는 거고요. 이렇게 해서 이제 신청을 하게 되면 이제 소관청은 지적 공부를 정리를 하게 됩니다. 여기서 소유자는 중요한 게 없고요. 여기서 이제 분할의 경우에는 1이라고 하는 필지를 세 필지로 분할하게 되면 여기는 1이죠. 1필지는 뭐를 쓰고 복습하는 거죠. 자, 1필지는 분할 전에 지번으로 하고 나머지는 본번에 최종 부번 다음 순번으로 해서 부번을 붙이고 다시 1의 1을 세 필지로 분할을 하게 되면 1필지는 분할 전 지번으로 하고 나머지는 본번에 최종 부번 다음 순번으로 해서 부번을 붙인다. 1의 3을 두 필지로 분할하는데 여기에 무엇이 있다? 주거, 사무실 등의 건축물이 위치하게 되면 분할 전 지번을 우선적으로 부여한다. 이렇게 되는 거죠. 이때 분할의 경우에는 계속적으로 지번이 생성이 되기 때문에 결번은 발생하지 않는다. 그리고 지목에 있어서는 지목의 경우에는 요거 생각하시면 돼요. 1필지 1부가 형질 변경 등으로 인해서 용도가 다르게 됐을 경우에는 분할과 지목 변경 신청서를 함께 제출해야 된다. 자, 면적은 어떻게 될까요? 면적은 측정을 해야 될 것이고 경계와 좌표를 구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측량이라는 것을 해야 된다 이겁니다. 그러면 역시 분할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뭘까요? 면적입니다. 면적은 측정을 해야 될 것이고 면적은 원면적과 어때야 돼요? 원면적하고 비교해서 원면적이라고 하는 것은 분할 전의 면적을 의미하는 겁니다. 원면적은 무엇이다? 분할 전의 면적을 의미하는 겁니다. 원면적과 비교해가지고 증감이 원면적과 비교를 해서 증감이 없어야 됩니다. 있으면 안 돼요. 그래서 허용 범위를 또 계산을 합니다. 그래서 허용 범위 무엇일 때 이내일 때는 면적에 따라 나눕니다. 허용 범위 이내일 때는 면적에 따라 나눈다. 허용 범위 이내일 때는 면적에 따라 나누고요. 만약에 허용 범위를 무엇하게 되면 초과를 하게 되면 공부상의 경계와 면적을 정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요거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면적에 따라 나눈다라는 것을. 우리 교재 보시면 토지의 표시에 보시면 2번에 뭐라고 쓰여 있어요? 분할 전의 면적과 분할 후의 면적이 같아야 한다. 즉
증감이 없어야 된다 이겁니다. 그리고 허용 범위 이내하고 초가 나오죠? 이거 설명해 드릴게요. 어떠한 토지가 있는데 어떤 한 필지의 면적이 100이에요. 분할되기 전에 면적이 100인데 이것을 몇 필지로 분할했다? 2필지로 분할을 하게 됩니다. 그 면적을 측정을 해야 되겠죠. 했더니 여기가 30이 나오고 여기가 67이 나왔어요. 그러면 합쳤더니 얼마가 나와요? 97이 나왔죠. 그죠? 그러면 원래 면적이 100인데 97이 나왔으니까 계산해보면 허용 범위 이내가 나올 거예요. 그 면적에 따라 나눈다. 그러면 어떤 개념이냐면은 면적이 크면 더 많이 배부해주고 면적이 작으면 덜 배부해주면 돼요. 그래서 30에다가는 1을 더해주고 67에다가는 2를 더해줘가지고 결국은 31이 되고 60 얼마? 69가 돼서 100으로 맞춰주는 겁니다. 면적에 따라 나눈다는 이런 개념이에요. 산출 면적의 합이 97이거든요. 오차가 얼마야? 오차가 3이죠. 얘는 오차가 3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 면적이 얼마나 30입니다. 이렇게 곱해서 하면 여기가 1이 나오고 여기다가 67을 집어넣으면 2가 나와요. 이게 면적에 따라 나눈다라는 겁니다. 여기 개념이. 우리가 옛날에는 각 필지의 암분이라는 게 바로 비례 법칙이거든요. 면적에 비례해서 배부해 주는 겁니다. 이 계산 문제까지는 시험에 나오지 않을 거예요. 허용 범위 이내일 때는 어떻게 한다? 면적에 따라 나눈다. 면적에 따라 나눈다라는 게 이런 개념이에요. 계산 문제 안 나오니까 초과할 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분할에서 가장 핵심은 바로 무엇이다? 면적이에요. 등록전에서 가장 중요한 것도 면적인 거고 또한 분할에서도 면적 중요하고 분할의 대상, 이 분할의 대상을 우리는 어떻게 기억하자? 신청에 의무가 있느냐 없느냐로 나누어서 보자 이겁니다. 좀 어렵죠? 그래도 좀 제가 정리를 한 대로만 공부하시면 됩니다. 판례 안 보셔도 돼요. 그냥 쭉 넘어가셔도 되고 그 다음에 합병으로 갑니다. 합병. 자, 합병의 경우에는 역시 마찬가지로 합병도 출제 빈도가 높아요. 출제가 되는데 그렇게 뭐 어려운 부분은 별로 없습니다. 합병도. 제가 이제 신규 등록부터 쭉 설명하면서 어디가 중요하다라는 거 다 체크해 드렸어요. 그거 위주로 해서 공부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합병. 자, 토지동에서 합병 생각보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합병에서는 뭐가 중요하느냐? 합병이라고 하는 것은 일단 2필지 이상의 토지를 이렇게 합해서 한 필지로 하는 것을 무엇이라 한다? 합병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두 가지가 중요합니다. 합병에서도 필요에 따라서는 신청에 무엇을 가지고 있다? 신청에 의무를 부여합니다. 원래 합병은 토지 소유자가 특별하게 합병이 어떠한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면 그냥 이렇게 하면 돼요. 근데 경우에 따라서는 우리 지적이라고 하는 것이 토지를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그런 개념이기 때문에 합병의 경우에도 필요시에는 60일 이내에 신청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합병할 수 있느냐, 합병할 수 없느냐. 무조건 토지 소유자가 합병을 하고 싶다고 해서 무조건 합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어떠한 합병 요건을 갖추었을 때만 합병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합병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면 소관청이 합병을 안 해주겠죠. 자, 신청의 의무는 두 가지예요. 공동주택부지. 공동주택부지. 이 공동주택부지하고 공공사업. 공공사업 등으로 인해서 11개의 지목으로 되는 경우. 공동주택부지, 주택법에 따른 공동주택부지하고 11개, 교재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11개 써있네요. 11개의 지목으로 되는 경우에는 며칠 이내 해라? 60일 이내 해라.
이것을 거짓으로 하게 되면 동일하게 1년에 1,000만 원이다 이겁니다. 그럼 여기서 중요한 것은 11개의 지목, 이 11개의 지목을 어떻게 외울 것이냐 이겁니다. 11개의 지목을 어떻게 외울 것이냐 이렇게 천수가 유학 가서 철도를 무엇하고 철도를 구제하고, 이거 어디서 많이 들었죠? 천수, 유학, 철도, 구제 어디서 많이 들었죠? 천수가 유학 가서 철도를 구제하고 공장을 차렸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공장을 차렸다. 여기서 공은 공원, 장은 공장 용지, 채는 채용용지. 하천, 수도용지, 유지, 학교용지, 철도용지, 도로, 국어, 제방, 공원, 공장용지, 채용용지. 이렇게 11개의 지목에 대해서는 며칠 이내? 60일 이내 합병을 신청해야 된다 이겁니다. 그러면 요거 이제 중요하고요. 두 번째는 뭐다? 합병할 수 있느냐? 합병할 수 있느냐? 합병할 수 없느냐를 구별할 수 있어야 된다. 합병할 수 있느냐? 합병할 수 없느냐를 구별을 해야 된다. 112페이지에 보시면 박스에 어마어마하게 써 있죠. 이렇게 보시면 돼요. 1필지 성립 요건을 갖추면 무엇할 수 있다? 합병할 수 있다. 반대로 1필지 성립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면 합병할 수 없습니다. 공간이 부족하니까. 그렇다면 1필지 성립 요건 첫 번째 뭐예요? 이거죠. 지번 부여 지역이 어때야 된다? 지번 부여 지역이 동일해야 되겠죠. 색깔 잘 안 보일 수 있으니까 지번 부여 지역이 어때야 된다? 동일하고. 두 번째, 소유자도 동일해야 되고. 세 번째, 집안이 연접되어 있어야 되고. 여기서는 연접이라고 표현을 해요. 네 번째로 용도가 동일해야 되고. 용도가 동일해야 될 것이고. 다섯 번째로 등기 여부도 일치를 해야 되고. 등기 여부도 일치를 해야 되고. 여섯 번째는 또 축척이 어때야 된다? 축척이 동일해야 된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것을 갖추지 못하면 합병할 수 없습니다. 자, 그러면 지번부여적이 동일하지 않다면 합칠 수 없어요. 소유자가 동일하지 않으면 합칠 수 없습니다. 집안이 연접되어 있지 않으면 합칠 수가 없어요. 용도가 동일하지 않아도 못 합칩니다. 등기 여부가 일치하지 않으면 못 합칩니다. 축척이 동일하지 않아도 못 합칩니다. 여기 6개 그대로 있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이따 교재 한번 볼게요. 그 다음 소유권. 어떠한 권리를 따져봐야죠. 소유권이라든지 지상권, 전세권, 임차권, 승역지의 지역권, 이외의 뭐가 있으면, 이외의 등기가 있으면 합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얘네들은 합칠 수 있다 없다? 있습니다. 자, 지상권이라든지 지상권이라든지 전세권, 임차권, 승역지에 관하여는 지역권은 이들은 1필지 1부에도 허용이 되기 때문에 1필지 1부에 허용이 되기 때문에 무엇이 가능하다? 합병이 가능합니다. 그러면 이외의 등기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거냐면 요역지예요. 요역지의 지역권.
요역지 지역권, 그 다음에 저당권. 그렇다면 왜 요역지라든지 이 저당권의 경우에는 합치수가 없느냐 이거예요. 왜 이런 것은 합치수가 없느냐? 이들은 1필지 1부에는 불가하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못 합치는 겁니다. 그런데 저당권 중에 등기 원인, 접수 번호, 접수 연월일, 접수 연월일이 무엇하면 동일한 저당권. 이것을 한마디로 무엇이라고 하냐면 창설적 공동 저당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것을 뭐라 그래요? 창설적 공동 저당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런 경우에는 무엇할 수 있다? 합칠 수 있다 이겁니다. 자, 과거에는 합칠 수 없는 것에서 법이 개정이 되면서 신탁등기도 이제 무엇을 할 수, 신탁등기되어 있어도 합병할 수 있는 것으로 법이 바뀌었죠. 자, 이제 교재 보시면 112페이지를 볼게요. 1번에 보시면 1번부터 몇 번까지? 1번부터 6번까지가 요 내용이죠. 요거 체크해서 보시고요. 근데 1번에는 지금 뭐라고 써요? 지번부여적이 다른, 2번 지목이 다른, 3번 소유자가 다른, 4번 축척이 다른, 5번 연접되지 않고, 6번 등기된 토지와 등기되지 아니한 토지, 즉 등기 여부가 일치하지 않잖아요. 그 다음 7번 이거 말고 이거 이외의 등기가 있으면 못 합친다. 그럼 얘네들은 무엇 할 수 있다라는 거야? 합칠 수 있다 이겁니다. 다만 저당권은 못 합치지만 등기 원인, 접수번호, 접수 연월일이 동일한 저당, 한마디로 창설적 공동 저당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합칠 수 있고요. 그 다음 리을, 신탁 합칠 수 있죠. 자, 이제 8, 9, 10만 보시면 돼요. 8번에 보시면 합병하려는 각 필지의 지목은 같으나 일부 토지의 용도가 다르게 되어 분할 대상인 경우도 못 합칩니다. 다만 합병 신청과 동시에 분할 신청하면 가능하고요. 9번 지분이 다르거나 주소가 다르면 못 합칩니다. 다만 동일인임이 확인되는 경우 가능하고요. 마지막에 10번 축적 변경 시행적 안의 토지와 밖의 토지 못 합치더라 이겁니다. 자, 신청을 하게 되면 여기서 이제 합병의 경우에도 공부를 정리를 하겠죠. 자, 지번 볼게요. 자, 1에 1이 있고 1에 2가 있고 1에 3이 있으면 1에 1로 합쳐지죠. 선순위 지번이 되죠. 그럼 이 두 개가 말소가 되는 거죠. 그래서 합병의 경우에는 무엇이 발생한다? 결번이 발생하게 되는 거고요. 자, 1에 1이 있고 2가 있고 3이 있고 2에 1이 있으면 얘는 2로 합쳐지는 거죠. 본번만으로 된 지번이 있으면은 본번 중에 선순위의 지번을 합병 후의 지번으로 하고 1에 1이 있고 2가 있고 3이 있고 2에 1이 있는데 여기에 무엇이 있다? 주거, 사무실 등의 건축물이 있었다. 그랬을 때 이 지번을 합병 후의 지번으로 해달라고 신청을 하게 되면 2의 1로 해주고 지목은 동일해야 될 것이고 면적은 무엇하지 않는다? 면적은 측정하지 않습니다. 그럼 면적은 측정하지 않는 대신에 각 필지의 면적을 무엇을 하면 된다? 합산하면 되고 경계와 좌표의 경우는 합병으로 인해서 불필요한 경계와 좌표를 무엇하면 되고 합병으로 인해서 불필요한 경계와 좌표를 말소를 하면 되겠죠. 별도의 무엇을 하지 않는다. 그래서 별도의 측량을 하지 않는다. 마지막에 소유자는 동일해야 돼요. 끝. 합병 끝. 여기서까지. 자, 기타 쪽 한번 볼까요? 기타. 1번은 그냥 안 보셔도 되고요. 합병 후의 도면 정리는
합병되는 필지 사이에 경계 지번 지목을 말소한 후 유지 관리될 지번 지목을 새로이 제도한다. 이게 무슨 의미냐면은 이렇게 있으면 1의 전이 있고 2의 전이 있으면 합병을 하게 되면 이거 지웁니다. 이것도 지우고요. 이것도 지우고 1의 전을 그대로 써주는 거예요. 그 다음 2번은 뭐냐면은요. 이거는 나중에 나중에 등록상 정정해서 설명해 드릴 겁니다. 이게 무슨 의미냐. 소관청이 합병을 하지 말아야 될 것임에도 불구하고 합병을 해버린 거예요. 그리고 나면 우리가 나중에 하필 등기를 신청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1월이네. 하필 등기를 신청하는데 등기관이 이를 각하를 해버립니다. 다시 소관청에게 이를 통지를 해줘요. 그럼 직권으로 등록사항을 정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나중에 등록사항 정정해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지목 변경으로 갑니다. 지목 변경. 자, 지목 변경은 크게 중요한 거 별로 없어요. 교재에는 내용이 좀 많이 있긴 한데 지목 변경에서는 딱 하나만 기억하십니다. 하나만. 그게 바로 뭘까요? 지목 변경 대상만 읽어보시면 돼요. 지목 변경에서는 그냥 뭐만 보자? 지목 변경 대상만 보자 이겁니다. 자, 볼게요. 자, 지목 변경이란 것은 무엇이다? 당연히 지적공부에 등록된 지목을 다른 지목으로 바꾸어 등록하는 것을 무엇이라 한다? 지목 변경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대상 볼게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토지의 형질 변경 등의 공사가 준공된 경우, 토지나 건축물의 용도가 바뀌게 되는 경우, 3번 도시개발 사업 등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서 준공 전에 합병을 신청하는 경우, 이 네 가지가 바로 무엇이다? 지목 변경, 세 가지가 지목 변경 대상입니다. 그러면 역시 지목 변경 똑같이 사유 발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소관청이 할 것이고, 만약에 거짓으로 하게 되면 1년에 1,000만 원이고요. 첨부 서면에서 보시면은 기억해 보시면 관계법령에 의하여 토지의 형질 변경 등의 공사가 준공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국유지, 공유지의 경우에는 용도 폐지되었거나 사실상 공공용으로 사용되고 있지 아니함을 증명하는 것, 토지와 건축물의 용도가 변경되었음을 증명하는 것. 그 다음에 2번 같은 경우는 전답 과수원의 상호간의 지목 변경은 서류 제출 없고요. 역시 서류를 소관청이 관리하면 확인으로써 이를 가름. 자, 지적공부의 등록 및 정리 방법에 보시면 여기 지목 변경을 한번 볼게요. 자, 지목 변경은 지번하고는 전혀 무관하고요. 지목이 바뀌는 거고요. 면적 측정할 필요도 없고 측량할 필요도 없고. 별로 내용이 별로 없어요. 여기서는. 정리 방법 보시면은 그냥 1번은 뭐냐면 측량할 필요 없고 조사해야 된다라는 그런 개념이고요. 3번 보시면 일시적이고 임시적인 용도 변경은 우리가 지목에서 일시 변경 불변의 법칙이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임시적으로 다른 용도로 바뀌었다고 해서 지목은 바꿀 수 없다라는 거고요. 4번 보시면 등록 전환하여야 할 토지 중 목장용지, 과수원 등 면적이 크잖아요. 목장용지라든지 과수원 같은 경우는 면적이 크기 때문에 토지대장 등록지로부터 거리가 멀어가지고 등록 전환이 안 되면은 그냥 지목만 바꿉니다. 다음 페이지 바다로 된 토지의 등록 말소. 이제 마지막이죠. 중요합니다. 이 부분. 바다로 된 토지의 등록 말소. 자, 바다로 된 토지의 등록 말소입니다. 자, 토지는 등록이 되나요? 등록이 되죠. 근데 바다는 등록이 돼야 한대요. 바다는 등록이 안 됩니다. 토지가 지금 뭐로 된 거야? 바다로 된 겁니다. 그럴 때는 등록을 무엇을 해라? 말소를 하게 되는 겁니다. 자, 이제 정리할게요. 등록된 토지가 지형의 변화 등으로 인해서 무엇으로 됐다라는가? 바다로 된 겁니다. 바다로 됐는데 이것을 원상으로 회복이 불가합니다.
원상으로 회복이 안 되고요. 그러니까 아무리 흙을 갖다 부어도 다시 토지가 안 되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다른 지목으로도 될 가능성조차도 없어요. 가능성도 없다 이겁니다. 만약에 다른 지목으로 될 가능성이 있으면 그 지목으로 설정해 주면 되니까 바다가 아닌 거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바다로 돼서 원상으로 회복이 불가하거나 다른 지목으로 될 가능성이 없을 경우에는 절차가 이렇게 돼요. 지적 소관청은 누구에게? 토지 소유자에게 현재 토지 등록된 토지가 바다로 됐으니까 와서 무엇하라고 말소 신청을 하도록 통지합니다. 말소 통지를 합니다. 말소 신청을 하라고 무엇을 해요? 말소 신청을 하라고 통지를 하게 됩니다. 그럼 통지를 받은 토지 소유자는 여기서 며칠이에요? 90일이에요. 90일 이내에 와서 무엇하라는 거야? 말소 신청을 하라는 겁니다. 말소 신청을 해야 된다. 그래서 바다로 된 토지는 일반적인 토지 이동은 60일이면 바다로 된 토지의 등록은 말소는 90일입니다. 이때 마찬가지로 얘도 거짓으로 하게 되면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합니다. 여러분들 같으면 바다로 됐어. 가서 말소할까요? 안 하겠죠. 얘가 안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지적소관청이 어떻게? 지적소관청이 직권에 의해서 무엇을 하게 된다? 직권에 의해서 말소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신청이 없어가지고 직권으로 말소했다. 토지소유 모르죠. 토지 소유자 모르니까 그것을 토지 소유자에게 무엇을 하냐면 직권으로 말소했을 때는 토지 소유자에게 통지하는데 토지 소유자에게만 통지하는 것이 아니라 공유수면 관리청에도 통지를 같이 해줍니다. 즉 토지 소유자 및 공유수면 관리청에게 통지하게 됩니다. 자, 그랬는데 말소를 했어요. 말소를 했는데 바다가 다시 무엇으로 됐네? 토지로 된 겁니다. 바다가 다시 뭐로 됐어요? 토지로 됐습니다. 그러면 무엇하면 돼요? 그러면 회복 등록을 합니다. 역시 회복 등록을 하더라도 똑같이 공유수면관리청하고 토지 소유자에게 통지합니다. 회복 등록 누가 해요? 지적소관청이 하게 됩니다. 지적소관청이 하게 된다 이겁니다. 만약에 이 원상으로 회복이 됐다고 회복 등록했다고 해가지고요, 그 소유권이 다시 원래 소유자로 가지 않습니다. 이렇게 해서 보시면 되겠고, 여기까지가 바다로 된 토지의 등록 말소입니다. 근데 좀 특이한 게 하나 있죠. 이 바다로 된 토지의 등록 말소는요, 수수료하고는 상당히 좀, 수수료는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즉 지적 공부를 정리할 때 공부 정리 수수료, 지적 공부 정리 수수료 납부하지 않고요. 그냥 줄여서 쓸게요. 측량 수수료. 지적 측량 수수료도 무엇하지 않는다? 납부하지 않게 되는 겁니다. 여기까지가 바다로 된 토지의 등록 말소입니다. 다음 페이지 예제 문제 하나 보고 이번 시간 끝내도록 할게요. 자, 틀린 것을 찾으라고 했는데 지문이 어마어마하게 기네요. 근데 4번 보세요. 4번. 4번 보시면 90일이어야 되는데 며칠로 되어 있어요? 60일로 되어 있죠. 그러니까 지문은 길지만 답은 너무 쉬운 데 있다라는 거죠. 한 번씩 꼭 읽어보시고요. 자, 여기까지가 바다로 된 토지의 등록 말소. 그러니까 전반적인 토지 이동에 대한 어떠한 가장 기본적이고 가장 일반적인 내용을 설명해 드린 겁니다. 그래서 얘기했듯이 의, 대상, 첨부 서류 정리하시고 저 끝에 신규 등록, 등록 전환, 분할 합병에 따른 공부 정리를 어떻게 할 것이냐. 분할이라든지 등록 전환에서는 면적 쪽이 가장 중요하더라. 이렇게 보시고요. 잠깐 쉬었다가 이제 토지동 쪽에서 가장 기출이 많이 되고 있는
축첩 변경을 정리를 하도록 할게요. 잠깐 쉬었다 합니다.